이른바 비투 논란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연예인들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연예인들의 부모님이 왜 이렇게 빚이 많았나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이크로닷으로 시작된 이른바 비투 논란이 배우 한고은 씨나 이매진 씨, 개그맨 김영희 씨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네. 비투라는 게 이제 네, 신조어죠. 네, 미투 같은. 네. 그러니까 올 초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 네. 그동안 피해자 여성들이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나도 예. 폭로한다. 처벌이 미투. 되든 안 네. 되든 나도 당했다. 네. 미투죠. 네. 나도 당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왔습니다만 네. 근데 이 비투라는 건 신조어인데 지금 마이크로닷 때문에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엄청난 돈을 사기를 해서 네. 해외로 도망가 버렸으니 야반도주해 버렸으니 네. 이거 지금이라도 갚아라. 그 아들은 연예인이 돼 있고 이게 뭐냐? 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연예인의 부모 빚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나도 이 받을 빚이 있다 해서 비투라는 이제 용어가 그러니까요. 새로 생겼는데 가족 빚, 부모 빚 논란 이렇게 봐야겠죠.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마이크로닷이라는 청년은 래퍼고 그 국민들에게는 채널 A의 그 낚시 프로그램에 나오던 네, 네. 도시여부에서 문제되고 뜨면서. 지금은 종적을 감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을 빼고 네. 이 사라졌다, 지금 잠적했다. 또 이제 뉴질랜드 부모님 쪽에 가 있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 네. 한 번은 아니다, 국내에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마이크로닷, 마닷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형도 있습니다. 산체스라는 이름인데 이 형제가 둘 다 지금 종적을 감췄고 네. 뉴질랜드의 부모도 지금 이제 종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먼저 일전에도 저희가 한번 봤는데 마이크로닷의 비투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화면 보겠습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여 년 전 친인척과 동네 지인들에게 수억 원대의 돈을 빌린 뒤에 뉴질랜드로 야밤 도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에 거의 한 3, 40명. 집안 식구들한테는 돈을 뭐 100만 원이고 뭐 1000만 원이고 이런 식 빌렸고 그 부인이 제주에서 개돈도 다 띠먹고 그랬었죠. 이후에 마이크로닷 부모는 귀국해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 그다음부터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마이크로닷도 집도 팔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요. 네. 경찰은 지난 12일 인터폴을 통해서 현재 뉴질랜드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서 적색 수배령을 발부했고요. 경찰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소시효가 멈춰서 그렇죠.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사 절차를 개시한 이후에 네. 소환 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있고 언제 소환될지 일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적색 수배를 내린 상황입니다. 적색 수배는 가장 높은 수배의 종류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 네. 적색 수배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소재는 파악이 되지 않고 체포돼서 국내까지 압송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전의 인터뷰로 2, 3주 내에 여권 만들어서 들어오겠다라고 대중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다 보니 또다시 지금 사람들이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 2, 3주 그럼, 이내에 여권 네. 만들어서 들어온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빚도 더 갚겠다고 비판의 뭐 목소리가 했는데 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닷은 왜 잠적해 버리죠? 아무래도 이 논란에 대해서 부모 일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네.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상황이 좀 경황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 대중들에게 조만간 피해자들도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어렵더라도 좀 나타나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최근에는 개그 콘서트에서 인기를 얻은 개그우먼 김영희 씨 부모님도 또 논란에 올랐는데요. 보겠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영희 씨의 어머니 권모 씨의 비투 제보 글이 퍼졌는데요. 96년에 제보자의 어머니가 김영희 씨의 부모에게 6,600만 원을 빌려줬고 차용증, 공증도 받았는데 수년간 연락이 안 되고 이후에 김영희 씨가 연예인이 된 후 SNS를 통해 연락을 취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또 김영희 씨 아버지는 파탄 신고했고 빌려준 돈은 없어졌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비투 사태가 불거지자 김영희 씨 어머니가 그제서야 돈을 주겠다며 10만 원을 입금했답니다. 이에 이제 SNS에서 이 비투 논란의 진실을 가려달라 이렇게 논란이 됐고 김영희 씨는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일축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사실이 아닌 것은 맞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남은 빚을 변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약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저희가 오늘 그 자식이 부모 빚까지 뭐 네. 책임져야 하느냐 이 문제도 여쭤보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떤 식의 어느 태도로 네. 접근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진짜로 10만 원을 보냈다는 예, 거예요. 이거 통장 사본이 지금 네. 이제 사진으로 떴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로 김영희 씨의 어머니가 1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것 때문에 네티즌들이 더 화를 내는 거군요. 공분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김영희 씨가 처음에 이거 사실 아니다. 오히려 네. 법적 대응하겠다. 이 대목이 마이크로닷의 초기 대응과 좀 닮아 있어요. 네. 소속사가 이제 처음엔 부인하고 예. 그런데 소속사가 해명을 했는데 전 네.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96년에 6,600만 원을 부모끼리 거래했던 내용인데 네. 김영희 씨는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거죠. 네. 초등학생이 이제 부모 간에 네. 수천만 원의 거래를 어떻게 알았겠으며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버지와 그 이후에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것은 아버지가 파산했다는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어머니나 김영희 씨가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빚이 발생한 96년 당시는 부부가 함께 살았을 때고 그리고 이 하필이면 김영희 씨 어머니의 친구의 돈을 끌어다 쓴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희 씨 어머니 입장에서 이 친구와의 또 연을 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갚음하라고 약속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선 10만 원을 입금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막대한 빚을 못 갚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법도 한데 여기서 김영희 씨는 사실관계를 처음에 모르고 네. 우리 어머니가 뭐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질타를 받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투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상황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가 너무 부모를 역성들었다가 이게 사실인 경우에는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인했다가 네. 혹은 오히려 지금 이제 동정 여론을 받는 경우는 네. 오히려 이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런 빚 문제 때문에 거의 버려졌던 자녀가 이제 와서 연예인으로 성공했다는 이유로 그걸 왜 이 빚을 대신 책임지느냐. 갚아라라고 하는 게 옳은 거냐라고 네. 또 감싸는 이 누리꾼 여론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과 대응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법적으로는 손 변호사님이 제일 잘 아시지만 연좌제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96년 개그우먼 김영희 씨 같은 경우는 96년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보통의 어떻게 민사 됩니까?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보니까 별다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면 모두 다 소멸시효가 지나서 법률적으로는 청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고요. 자, 일단 법적으로는 당사자든 당연히 딸도 갚을 의무는 없는 거군요. 지금 다 나온 부모의 채무는 자식이 현재로서는 갚을 법률적인 의무는 전혀 네. 없고 그럼 해당 부모는 갚을 의무가 있느냐. 네. 보통 채권의 소멸시효 안에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던가 감유라거나 이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소멸시효가 지났고요. 네. 더군다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도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부모가 자력이 없기 때문에 자력이 있는 또 연예인에게 이제 갚아달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언론의 이런 힘을 빌어서 받지 못한 빚을 네. 갚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 제보를 하는 거 자녀의 아니냐. 유명세도 좀 네, 그런 측면들도 함께.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성난 민심이 있습니다. 왜 남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느냐. 네. 그럼 돈 빌려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고통 속에 빠져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시각들이 네. 대중들은 이제 연예인들이 큰 어떤 집중을 네. 받는 지에 있다 보니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인기 배우 한고은 씨도 역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보겠습니다. 비투를 폭로한 한고은 씨 부모의 지인은 한고은 씨의 부모가 지난 80년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성실하게 갚겠다고 해서 한 씨 부모의 친구가 담보로 건물을 제공했는데 그때 갚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81년 11월 은행으로부터 대신 3천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았고 그때 한고은 씨 가족을 찾았지만 잠적했다고 해요. 9년 뒤에 수소문에서 한고은 씨 부모를 어렵게 만났는데 그때도 당신 돈은 갚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역시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는 겁니다. 달아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고은 씨는 아버지는 본인의 결혼식과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2차례 만났을 뿐이고 그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역시나 이것도 정말 40년 전, 거의 40년 전 채무고.
그런데 한고은 씨의 태도가 네. 가장 지금 아까 동정요로 말씀드렸지만 네. 올바른 태도 아닌가 보여지는 게 자, 아버님을 지금 그 이후 성장한 이후 2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결혼식과 네. 어머니 장례식. 근데 한고은 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네. 위해 노력하겠다 그랬고요. 네. 제 수중에 지금 있는 돈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했으니 여기는 정말 채권자라고 해도 법적 의무가 없는 딸이 또 아버지를 거의 보지도 않고 살고 있는 딸이 이런 정도로 하니까 네. 그리고 한고은 씨는 원만한 해결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또 자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은 정말 모든 책임을 다 끌어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법적인 수준을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자식으로 다하겠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비난의 돌을 던지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자녀가 갚을 필요도 없는데 도의적인 책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연예인인 자녀가 갚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네. 선입견에 대한 절실한 어떤 사투를 벌이는 배우 조유정 씨는 부친이 14년 전 3억 원을 빌린 뒤에 갚지 않았다고 고발이 있자 다음 날 바로 피해자를 만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버지와 교류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딸로서 사죄드린다면서 정중히 사과하고 수중에 있는 3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지난달 비투 논란에 휩싸인 유명 래퍼 도끼는 어머니가 20년 전 동창 A씨에게 약 1,0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어머니는 파산 결정을 받은 상태라며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불법 추심이 아니냐. 1,000만 원은 내 한 달 식비밖에 되지 않는다. 돈 받으러 오면 주겠다 이런 밝혔다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아주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사례를 보니까 좀 정정을 해야 1,000만 원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뭐 그 당시에 그거를 빌리고 잠적을 해서 우리 삶이 나아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도끼가 다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네. 네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고은 씨 사례가 조유정 씨 사례랑 섞여 있었네요. 네. 3천만 원 수중에 있는 걸 다 이제 네. 건넨 경우는 조유정 네. 씨의 경우고 아, 그렇군요. 한고은 씨는 이제 원만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지금 조유정 씨와 이 한고은 씨 네. 이 두 딸의 사례가 네. 조금 이제 이 누리꾼들에게 국민들에게는 네. 동정 여론이 모이는 유사한 사례로 되고 있고요. 그렇다. 뭐 특히 네.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그걸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모습까지.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도끼의 사례는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끼 사례는 예. 아주 여론의 센 말 질타를 때문에 그게 이제 네. 1,000만 원 바깥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정서하고는 굉장히 반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또 네. 그 1,000만 원이 없어서 고통받은 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이자까지 해서 원만히 신속하게 합의한 점에 있어서는 또 네. 대중들이 래퍼답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채권자들이 많다라는 거, 이 채무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의 고통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부모들로서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도덕적 해이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나중에 장래 우리 자식들이 그걸 감수해야 된다. 도덕적인 어떤 비판이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우리가 사기냐 그냥 단순히 민사 문제냐 하지만 외국에선 채무 불이행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남의 돈을 성실하게 갚는 문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죄 없는 자식들에게 너무 돌팔매질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 가족은 그렇게 해서 자녀까지 유명해지고 잘 살고 있는데 네네. 우리 가족은 네. 아직 내 자식들까지도 고통을 네. 받고 있다. 이런 정서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동석 씨 같은 경우에 당신 자식은 이민 가서 잘 되지 않았느냐. 네. 마동석 씨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네. 그야말로 뭐 밑바닥 생활하고 안 해본 직업이 없습니다. 마이크로단 말씀하시는 아니요. 배우 영화 마동석. 배우 마동석 씨. 네. 요즘 마블리라고 해서 잘 나가죠. 네, 네, 네. 여기 역시 비투 논란이 걸렸는데 네. 그걸 다 해명을 했고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의 이 어떤 빚을 떼먹은 행위로 네. 자녀가 잘 된 경우에는 네. 우리 자식은 고통받았는데 하는 정서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부모는 이렇게 사기를 저질렀지만 자녀들이 고생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 경우가 제가 책임지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경우가 정말 아까 본 대로 빚과 그늘이 명확하게 교차합니다. 네. 우리가 좀 케이스를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장제원, 백혜련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